예, 지난 4월 14일 날 그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후에 후폭풍이 아주 거센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아무래도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직접적인 전면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직접적인 전면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피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는 고통스러운 보복이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최초 공격 당일날에는 이스라엘 내각이 대량 응징 보복을 약속을 했죠. 천명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보복에는 미국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전 방지와 고통스러운 보복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내각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 이란의 그러면 확전 방지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은 도대체 어떤 방식이냐. 근데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다양한 주장이 내고 있어요. 뭐 본토 공습, 이란 본토 공습, 핵시설, 정유시설, 사이버 공격, 비밀 공작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요. 먼저 이번 이란 공격의 함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합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란 본토에서 이제 미사일을 날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10년도 이전부터 12년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원했어요.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군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할 때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당시 논쟁이 뭐냐면 이른바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가 국제법적으로 약간 논쟁적 상황이에요. 이게 침략 전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때렸기 때문에 국제법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핵시설 타격을 해도 법률적 명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명분은 쌓았다 이거예요. 국제법적으로. 그러면 핵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원유 정제소를 타격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걸 타격 패키지는 쉬워요. 뭐 민간이 없는 지역을 때리는 거는 이미 다 그 타겟 리스트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군수 지원 없이는 이게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장거리 공중 급유기를 이제 미국이 지원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토 공습은 이제 아웃이다. 그거는 이제 그 확전 방지와 고통스러운 보복의 그 아이템으로서는 부적합하고요. 그러면은 이 확전 방지와 고통스러운 보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냐? 바로 이란 대리 세력. 우리 이란 대리 세력은 이란의 어떻게 보면 수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서 얘기한 확전 방지와 고통스러운 보복을 충족시키는 대응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세력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란이 고통을 느낄까요? 수족이 잘리니까. 아하.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 이란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격 면허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살인 면허. 야. 자, 요번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요번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까지가 1,500km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요번에 이란 본토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 미사일 꼭대기에다가 만약에 핵을 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렇죠. 그게 이제 향후 과제죠. 향후 위협.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요번에 요격은 했지만 굉장히 뜨악했을 것 같아요. 화학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화학탄도 들어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피해가 클 텐데. 자, 어찌됐든 요번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날리고 드론을 날리면서 양쪽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기 전략, 무기 능력,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의 그 방어 능력도 요번에 아주 확실하게 또 확인이 됐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6개월째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도 전투력 많이 피곤할 것 같고 또 무기도 많이 이제 소진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99% 막아냈다라고 해요. 제가 보기엔 좀 창과 방패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의 이 능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 이제
무력전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앞서서 이제 이다윤 PD가 설명을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압도적 이스라엘의 완전 작전 승리예요. 방어 작전 승리예요. 그리고 요번에 날라온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생각 밖으로 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들어있고, 워스트리트전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 50%가 이란 영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에서 뭐 발사 실패 내지는 게 떨어졌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허접한 수준이라는 건데. 그럼 그렇게 이란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터진 것도 320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가 다 막았다고 지금 자랑질환이라고 정신이 없고 이스라엘도 어쨌든 방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추정치인데 안보 전문 매체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에서 총량이 발사된 게 한 450기에서 700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제거하고 뭐 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온 게 해서 320기지 최초에는 한 400기 이상 700기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물량 공세를 펼친 것이죠. 그리고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완전 작전에 승리한 거예요. 뭐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로 다 커버를 했으니까 촘촘하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다 잡힐 거 뭐하러 공격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왜 했어? 왜냐하면 2주 전부터 또 경고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게 전쟁의 성격을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란의 글로벌 지하드 심리전 전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 게. 그러니까 중에 하이브리드 워프웨어라고 하죠. 혼합 전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이거를 보복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내 영사관,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영사관은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행위거든요. 근데 그렇게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데 그건 틀린 주장이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관련 시설은 외교 공간이 아니라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주의 통제본부 군사시설이에요. 그 군사시설을 타격한 거예요. 대사관 옆에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군사 전략으로 보면 이거는 그림자 전쟁의 연속 성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란이 그림자 전쟁을 문법을 깨고 공개적으로 이제 대량 이제 공격전을 펼친 거죠. 재래식 전력을 펼친 거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IRGC 작전지휘 통제본부에 누가 있었냐면 자이드 사령관이 있었어요. 80세.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분의 사망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거센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80세요? 80세예요. 고령인데 이 사람이 왜 핵심 인물이냐.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란 수뇌부의 갈등과 분열이 있고 국내 정치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고 실력자니까. 또 두 번째, 이란의 대리 세력 간 분열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정치권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전쟁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우리는 성과가 없냐는 그 내부 분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리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불만이 많아요. 하마스, 헤즈볼라도 우리가 왜 앞에서 총을 맞이하냐? 너 뭐해? 뒤에서 가만히 있고 뒷짐을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물어보셨잖아요. 80세가 IRGC 사령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 표현으로 경륜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대리세력을 통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동네 깡패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찍어 누르려면은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틱틱하고 이거를 귀신같이 경륜 있게 잘할 수 있는 게 이 IRGC 사령관, 자이드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대리세력이 이제 불만이 이제 폭주하는 것이죠. 불만이 누적됐던 게. 그러니까 이란은 국면 전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때린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뉴스상에서는 뭐 무력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 작전, 미국이 해가지고 뭐 중동 동맹이 이렇게 다 막아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란은 그 글로벌 지하드의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0월 7일 이후에 이렇다 한 게 없어. 계속 교착전이고. 오히려 뉴스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란은 빠져버리고. 그럼 글로벌 이 지하드를 계속 이제 홍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데 요걸 다시 불지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부 단속, 대리 세력 단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란 군대는 정년퇴직이 없나요? 어떻게 80세가 사령관을 해요? 종신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경륜이 필요한 것이죠. 대리 세력 깡패들을 다스리려면. 왜냐하면 이란 정규군하고
혁명수비대는 달라요. 그래서 혁명수비대는 대리 세력을 총괄하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과 이게 있어야 돼요, 경륜이. 그래서 솔레이마니 죽은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막 분을 못 삭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다 총재를 했거든요. 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제거되고 넘버 2고 이 80살 자해드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10월 7일 학살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을 저격할 수밖에 없죠. 핵심 인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세 넘어서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도 엄청나겠네. 뭐 그래서 퇴직을 안 시키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사실은 이게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IRGC 자이드 사령관이 제거된 날짜가 4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계속 지속적인 공격하겠다 경고를 했어요. 때린다 계속 얘기를 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번 공격을 앞두고 72시간 전에 주변 아랍국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가 미국에게 사전 통보해서 일각에서는 약속된 대련 아니냐, 스파링 아니냐라는 주장이 자꾸 배경이 이제 되는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동맹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쓰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이나 미사일이 그러니까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추적 제거가 가능한 느린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주말경에 이 뉴스를 계속 보면서 안보 매체를 보면서 어떤 재밌는 트위터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미사일이 도착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 안 한다고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공망에서 그 정도로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건 뭐 다 공개해 놓고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바이든화가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약속대로 아니냐 나오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 커비 이제 NSC 전력 소통 보좌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나라 매체에서 나왔어요. 그 터키 매체도 그걸 확인해 줬어요. 이란이 우리한테 터키한테 얘기해줘서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했다고 그러고, 아랍국도 똑같은 보도를 한 거예요. 이란이 아랍국들한테 얘기해줘서 아랍국들이 미국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 사실을 알면서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억지력은 실패죠. 중동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이런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끔 간접 승인했다라고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일단은 발뺌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발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이란의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방어, 이런 것들이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짧게 막 후다닥 일어났어요. 동시에 날아왔으니까. 지금은 하마스와는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지만은 이란과 이렇게 한바탕 후다닥 하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다 돈을 다 쏟아본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방어하는 데 쏜 미사일 한 1조 8천억 정도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손익분기 계산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뭐 요번 이란 공격도 그렇지만 가자지구에서 로켓 발사는 그거 막 몇십 불짜리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몇만 불짜리 아이언돔이 가득 폭격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맞느냐, 항상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블룸버그 이제 경제 매체들이 이제 채산성 조사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공격을 막아내는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40억에서 50억 셰켈 정도 되고요. 근데 반면 이란의 요번에 공격한 든 돈은 한 기당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기에 1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런 미사일 120기를 발사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미사일을 3,000기를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퀀터티 숫싸움에서 붙으면은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왜냐면은 군수물자를 다 소진시킬 수 있거든요. 3,000기 있으니까 계속 날리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완전 작전으로 승리했지만은 많은 구멍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점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 파이법을 지금 이걸 통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량으로 보내면 애들도 방어하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 반격이 없는 방어전은 억제력이 필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격을 해서 이걸 제압을 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자꾸 비등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날아오는 거 막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야 이거 작전 방어 성공이니까 그걸 승리라 자꾸 이거 홍보를 하는데 반격까지 가야 승리가 되는 거죠. 반격까지 가야. 그래야지 완전 딱 종지부가 찍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아니야 방어만 했으니까 승리야 방어만 했으니까 승리야라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야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란이 지금 뭐 이스라엘로 향해서 민간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직접적 타격을 안 하고 뭐 막 그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광야에다 막 떨어뜨리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그 막기 위해서 계속 방어 미사일을 쏘면은 다음에 또 날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날아오면 또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방어 미사일이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상 가능하죠.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거지만은 이란 앞바다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진짜 그 이란이 진짜 나쁜 맘 먹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서 이제 이다윤 PD가 보도해드렸듯이 이제 캐나다, 이제 유럽, 호주 등지에서 이제 그 주요 도로를 갖다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재기발랄한 극작 시위 단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공격이 있은 직후에 IRGC 정보부사령관이 지휘 서신을 보냈어요. 아하. 보내가지고 전 세계 극좌 친팔레스타인 폭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주요 시설 봉쇄 불법 폭동을 통해서 혼란과 공포를 조장해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반유대 그 시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을 파괴하는 이런 이제 미션을 보냈는데 요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국제사회에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방역하는 걸 국제사회가 막지 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봉쇄하겠다라고 지금 또 하이브리드 워페어, 선동전을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73년 그 용키포 전쟁 때도 당시 사우디가 이스라엘에 군수 지원하는 미국이나 그 군수 지원 그 요충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항만 이거를 갖다 제공하면은 5일 압박을 하겠다. 원유 금수 조치, 임박을 걸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지금 비슷한 형태로 지금 국제사회에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우리가 장악해가지고 원유가를 폭등시키고 물동량을 다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바이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건 이스라엘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오히려 이제 셀가스가 있어서 중동 뭉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바이든의 그 친이란 봐주기 정책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